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참 더러운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이 판검사들, 특히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들한테 이제 얻어먹고 술값 결제하기 시키고 밥값 결제하기 시키고 이럴 때 그 들어온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들 의식구조에서는 판사 1등, 2등, 검사 3등 변호사인 거예요. 변호사는 공부 제일 못하는 것들이야, 지들 생각에는. 공부는 제일 못하는데 돈은 변호사가 제일 많이 벌었어. 지금 자기는 월급이 얼마 안 돼요. 이게 인지부조화거든. 이럴 때 불러가지고 결제시키고 빌빌 기계 만들면서 치유하는 거야. 이 인지부조화 상태를. 왜 내가 더 잘났는데 돈 저 새끼가 더 많아? 결제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결제를 하고 절절 매고 막 아이고 막 바치고 결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도 막 해. 그런 상황을 즐긴다는 거지. 그게 제가 너무 기분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 듣고 이게 만연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아직까지도 난립니다. 한 10년 전에 했던 농담 중에 기자랑 교수가 술을 먹으면 기업 대관이 와서 술값을 내고 기자랑 검사가 술을 먹으면 변호사가 와서 술값을 낸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니까. 이번 사항이 예. 뭐 지기현 판사를 이렇게 제껴놓고 예.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터졌다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야.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아니 이것은 그냥 뇌물을 받았다, 비리를 저질렀다 그런 거하고 또 다른 측면에 자기 가정과 가족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나이 때 그럼 40대 후반에 50대 초반이면은 또 자녀들도 어느 정도 사춘기고 그러면 아버지가 뭐 하는지 다 안단 말이죠, 친구들이. 그럼 놀립니다. 예. 니네 아버지 그랬냐? 그리고 또 배우자는 개모임이라도 나가겠습니까? 창피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터지면 사실이 아니다. 저 같으면 바로 고발합니다. 고소하고. 내 명예가 있지. 근데 애매모호한 지금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대응이 참 힘들다. 그리고 저쪽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뭘까? 굉장히 겁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대응하는 태도가 참 미심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다음 주에 저는 재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기록이 눈에 들어오나? 네. 안 예, 들어오죠. 이런 상황. 재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술 몇 번 얻어먹고 접대받았다라고 하면 사표 내고 나오면 끝날 일이죠. 예. 그렇게 못하는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다른 건이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또는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나쁜 마음으로 추론을 하면 야 이거 원래 해결해 준다고 한 놈 있었는데 그놈한테 연락해서 야 이게 왜 터진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예. 어떻게 그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따질 수도 있겠죠. 만약 캐비넷이라면 예. 뭔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런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외부에서 뭔가 기획을 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도 오래 못 갈 거예요. 결국엔 드러나게 되는데 예. 자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어떤 일이었는지 이실직고를 하거나 뭐 그래 어쨌든 경감 사유는 될 거 아니에요. 사부처리를 받더라도 덮는다고 덮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기관이 나왔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검찰 아니면 경찰 캐비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검찰은 다 이제 한 몸으로 움직입니까? 경찰은 한 몸으로 움직입니까? 오늘 경기남부경찰청 양평게이트 수사하는 거 보면 경찰은 한 서너 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정보는 특정한 한 사람이 특정한 라인을 통해서만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 지기현과 관련된 것은 여러 사람들이 어떤 정보 라인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계속 제보가 되고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전제로 법원행정처가 빨리 조치해야 하고 막을 수가 없다는 전제로 지기현은 자신의 거치 문제를 결정해야 하고 막을 수가 없다는 전제로 바깥에서 기획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빨리 조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흘러가는 게 그 만약에 캐비넷 때문에 협박을 해가고 지기현이 뭐 구속 취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면은 그걸로 끝날 일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요구하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기현이 그 말을 안 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왔나? 이런 생각도 그죠. 요 들어요. 단계까지 가면 이제 변호사니까 알아서 본인 방을 잘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갔을 수가 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죠. 정황은 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표현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 이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이 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는 훨씬 더 큰 사건이 있다. 그리고 여기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다. 예. 20명 정도 된다. 직업군도 다양하다. 판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점점점. 이거를 누군가 조정하고 관리를 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니까 특검이 되든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수사를 하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난쳤는지는 다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동희 님이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3개월 전에 경찰 캐비넷으로 들어갔다던데 그때 상황을 보면 지규현의 평소 행실을 알고서 윤석열 쪽에서 작업한 것 같다. 그래서 경찰 통해서 증거 잡고 협박 시작한 것 같다.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을 파야 한다. 오, 무서워.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겠습니다. 무서운 글을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이제 추론이 상식적으로는 황당한데 만약 그것이 그 황당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결과로서 뭔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절망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가 야,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 대한민국은. 예. 이제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가야 하니까요. 참 답답하다는 말씀도 듣고 저는 취재 과정에서 굉장히 놀랍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런 정도였느냐? 사법부가 진짜 이런 정도냐? 아니 우리가 지금 접대 같은 걸 받는 게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서 수백만 원 접대를 공무원이 판사가 아니 어떤 공무원이라도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이든 기자든 아니면 고위공직자든 검사든 검찰 수사관이든 경찰이든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예. 사진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데요. 영상까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주 갔으면 이게 있을 수 있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상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금 확실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표님?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보의 라인이 네. 여러 군데 존재하고 기관은 하나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정보를 취급하는 단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원팀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정권 교체기예요. 거기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상황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존재할 테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영상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적나라한 내용도 있다라는 것이어서 요까지는 가면 약간 우리가 이제 옐로로 가니까 어제도 누가 야 스픽서 옐로 저널리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까지는 안 하고 어쨌든 이것이 이제 예. 아니 이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